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정석근입니다. 어린 고기 더 잡고 많이 먹자. 네, 제가 요걸 가지고 그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제 책을 읽어본 분들은 그렇게 놀라지 않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야, 저 무슨 소리야? 어?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 반대로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들었던 거고. 그래서, 이런 걸 또, 그동안 우리가 하도 세뇌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걸 깨뜨리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 어린 고기를 보호하자는데 저는 반대로 더 잡고 많이 먹자 이러니까 상당히 많은 일반인들, 99% 국민들, 학생들, 어른 가릴 것 없이 깜짝 놀랄 겁니다. 제 반대로 지금 무슨 소리지? 또 이상한 교수 또 헛소리 하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조금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하면 되나? 예, 이게 되나, 이게. 자, 다음 되는 거죠. 제대로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다음 슬라이드. 예, 제가 3일 전에 올렸네요. 어린 굴 더 잡고 많이 먹자. 이래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하니까 대부분 또 많은 분들이 좋아요 누르셔가지고 200분 있는 또 페이스북 친구분들이 좋아하는데 이해를 한다 이 말이죠. 제가 글을 쓴 거 이해를 하는데 제 페이스북 글이나 책을 읽어보는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부터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포스트 본 적이 모르겠습니다. 어린 고기 잡지도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특별 단속 실시해가지고 쭉 나와가지고 해양수산부통이 어업관리단, 서해 어업관리단, 불법 어업신고 158 번호 나오죠. 이런 거. 또 더 큰 가치로 돌아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만들었죠. 그리고 요걸 이런 포스트를 초등학교에 배포를 해요. 또 초등학교에 이런 거. 어린 물건 충분히 번식할 수 있어요. 한 번 잡는 어린 물건이 더 큰 가치로 돌아옵니다. 큰 가치로 돌아올까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3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죠. 또 다른 포스터에서 만화까지 그래가지고 어린 물고기 더 큰 가치로 돌아옵니다. 이래가지고 살려주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린 물고기 잡으면 안 돼요. 내일을 위해 어린 물고기 충분히 크고 번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어린 물고기를 잡지 않으면 더 큰 자원이 되어 들어옵니다. 이런 만화까지 그래가지고 그래 제가 책을 표현하고 책을 내니까 다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하고 반대로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반대로 이야기. 그 말은 뭐냐면은 그만큼 우리나라 수산이 엉터리라 이 말입니다. 왜 엉터리냐? 책에 설명도 드렸지만은 이거 나중에 하기로. 자 여기 왜 엉터리냐면은 우리나라 그 수산학자들 다른 분야는 모르겠고 수산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그걸 스스로 생각할지는 몰라요. 외국에 있는 거 뺏기고, 선진국에 하는 게 이런가 뺏기고, 일본에서 하는 거 하니까 그대로 뺏기고, 뺏기는 거 모방, 표절밖에 할 줄 몰라요. 자기 스스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됐긴데, 생각 아예 안 합니다. 생각하는 그런 교육을 안 봐서 그런가, 대학교 다닐 때나, 연구하면서 뺏기는 것만 남한테 하는 거, 뺏기고, 남 한 거 따라하는 거, 이런 것만, 배워온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수준이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옷도 이제 한번 되짚어 보는 수산학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가 3년 전에 그죠 어린 물고기를 잡지 말자 현대 이야기 연재를 하면서 또 되짚어 보는 수산학에도 실려 있고요. 2020년에 제가 4월달인가 3년 지났네요. 3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 여기 매년 봄만 되면 풀지역 무작위면 해양수협에 차분히 대치법 보았으면 한다 했는데 3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대치법 안 보면 뭘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제가 굉장히 쉽게 글을 쓰는 편인데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썼는데 무슨 말인지 또 몰라가지고 제가
저 무지막지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전혀 없는 우리나라 수산 연구자들 위해서 다시 아주 쉽게 설명을 또 동영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면은 뭐 어쩔 수 없겠지. 그래도 몇 사람은 좀 알아듣겠죠. 젊은 또 연구자들은. 제가 한번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넙치 한 양식을 한번 생각해 보죠. 넙치가 있으면 이제 넙치 알이고, 그죠? 자라가지고 유생이 돼가지고 이제 미성어죠. 뭐 이런 거 이제 변태를 했나? 변태도 안 했네. 변태는 한 것 같구나. 새끼가 돼가지고 이제 그 조그만 어린 고기죠. 어린 고기가 돼가지고 이제 눈도 비틀어지니까, 그죠? 어린 고기고 큰 고기가 되죠. 이렇게 쭉 자라는데. 자, 그럼 우리가 저 넙치나 뭐 넙치도 마찬가지로 도다리 이런 거 키우면서 작은 거를 이제 새꼬시래 해가지고 요거 있죠. 요걸 식당에 가면 이제 뭐 썩게 다시랍니까? 그런 걸 내주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상품 가치가 있는 거는 요런 큰 넙치죠, 그죠? 이 상품 가치가 있습니다. 자, 요걸 넙치 또 양식하시는 분들도 뭐 있으니까 제가 설명하면 잘 이해를 할 겁니다. 무슨 말인가. 그래서 넙치는 이렇게 이제 수컷은 좀 천천히 자라고 암컷이 크죠, 그죠? 우리 암컷을 주로 이제 잡는다 치면은 이렇게 무게가 뭐 킬로그램인데 한 살 때는 한 100g밖에 안 되고 1세 가지고 4세 되면 이제 1kg 됩니다. 1kg. 이런 체중 변화인데 이런 이제 우리 성장식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뭐 생태와 의장이라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행한 2005년에 발행한 책에 나오는데 뭐 대충 맞을 거예요. 이런 거는 키워봤으니까. 뭐 일체에 뭐 암수가 114g이고 뭐 수컷이 117g입니다. 또 2살 때, 3살 때, 이제 4살 되면 거의 1kg 되죠. 자, 5세 때는 이제 큰 거는 2kg, 60대 되면 한 3kg 이렇게 이제 크게 자라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죠. 1세하고 한번 4세를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1세를 우리가 대충 100g을 하죠. 무게 하나에. 뭐 오차가 있으신 거죠. 4세는 계산하기 이제 1000g, 1kg을 하죠. 1kg. 요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 1세를 한 살짜리 10마리까지 키워가지고 요걸 우리가 파는 거하고, 그 다음에 4살 때까지 한 마리를 저기 우리 키워서 큰 거죠. 한 마리 1kg짜리 파는 거하고, 자, 무게는 100g 곱하기 10마리니까 10마리죠. 1kg 똑같습니다. 이거는 1000g까지 한 마리씩이니까 무게는 1kg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거 이제 똑같은 무게라만 보죠. 무게를 본다면. 값은 물론 이게 훨씬 비싸죠. 그죠? 훨씬 4년 동안 우리가 키운 게, 요는 1년밖에 안 키운 게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크기에 관계없이 고기만 우리가 먹는다 치고, 요 고기 맛 차이가 없다 치죠. 고기가 맛 차이가 없고, 우리가 똑같은 가격을,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가격을 똑같이 주고 우리가 사람들이 사 먹는다면은, 선호도 차이가 없다면은, 큰 고기나 작은 고기나. 자, 요걸 먹는 게 우리가 생태 친해지,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해양 생태에 영향을 더 주겠어요? 어느 게 환경 친화적이겠냐 말이죠. 한 살짜리 10마리를 먹는 거하고 4살짜리 한 마리를 사 먹는 거하고 어느 게 환경 친화적이겠냐 이 말이죠. 자, 답은 이겁니다. 훨씬 환경 친화적입니다. 왜? 자, 이거는 일단 키운 기간이 1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 무려 4년에 키웠습니다. 4년에 키워가지고. 자, 1년 키운 거 먹이값만 해도 이건 1년밖에 안 들어가는데 먹이값만 따져도, 이건 먹이만 따져도 4배가 더 들어갑니다. 먹이만 단순히 계산했을 때 4배가. 4년하고 1년 차이니까. 여기 4배 더 먹이를 공급을 해야 되죠. 사료가 그냥 계산해도 기간만 계산했을 때 4배 더 들어갑니다. 사료가. 뭐 생사료를 쓰든 뭐 복합사를 쓰든 간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오늘 조그만 놈 넣으니까 사실 먹이를 그리 많이 안 먹습니다. 근데 큰 놈 커질수록 그 무게에 비례해가지고 또 먹이를 훨씬 더 많이 먹잖아요. 예? 그리고 또 잘 자라지도 않습니다. 커질수록. 그러니까 요 사료값만 생각하면은 요것보다 요게 10배 이상 사료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인건비 많이 들어갑니다. 항생제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한 살 무게는 우리가 먹는 거는 똑같은 1kg이지만은 요걸 잡아 먹는다면 우리가 요거는 적어도 요거보다 10배 이상의 먹이를 먹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항생제가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먹는다면 이걸 먹는 게 낫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큰 고기를 좋아해서 그러는데 그게 없이 만약 우리가 식습관을 바꿔가지고 작은 걸 좋아한다면 이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양식이 됩니다. 이거는 지속 가능합니다. 비용이 작게 들어가잖아요. 훨씬 싼 값에 단백질을 공급하기 때문에 낫다 이 말이죠. 요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죠? 먹이 10배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위험 부담도 크잖아요. 뭐 또 무슨 병에 떼죽음 당할지도 모르고 항생제 또 잡아내야 되고 4년 동안 그죠?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 낫다 이말이죠. 자, 이 정도 하면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우리가 작은 고기를 잡아먹는 게 나은가? 같은 말이라면 큰 고기를 잡아먹는가? 자, 양식장으로 단순히 예를 들었는데 당연히 작은 고기를 잡는 게 여러 개 똑같은 무게를 먹는다면 작은 고기를 우리가 좋아할수록 환경 친화적이 되는 말이죠. 그죠? 먹이도 작게 먹고. 자, 여기 이제 양어장을 예를 들었는데, 자, 양어장을 우리가 넓은 바다로 옮겨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바다 자, 우리가 피싱 다운이라는 건 이제 뭐 이런 거 한 20년 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자, 바다에서는 보통 이제 큰 놈이 작은 놈을 잡아먹어요. 그게 법칙입니다. 육상은 좀 다른데, 육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작은 놈, 큰 놈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사자가 지금 덩치가 큰 얼룩말을 잡아먹습니다. 그죠? 또, 말은 또 덩치가 큰 나무나 이런 것도, 그죠? 숲을 먹게 되고, 곤충은 또 지보다 덩치가 큰 나무를 공격하잖아요. 그죠? 또 사자는 뭐 코끼리를 공격한다든지, 얼룩말을 공격한다든지, 이렇게 거꾸로 될 수가 있는데, 작은 놈이 큰 놈을 공격할 수 있는데, 바다에서는 99%가 큰 놈이 작은 놈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큰 놈들은 개체수가 작아요. 몇 마리 안 됩니다. 아래 갈수록 개체수는 많아집니다. 개체수는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먹는데, 자, 피싱 다운이라는 건 뭐냐면, 서양 사람들은 큰 고기를 좋아합니다. 큰 고기를. 그 큰 고기를 자꾸 좋아, 여기 이제 고갈이 돼가지고, 자꾸 여기 지금 옛날에는 큰 고기를 잡아봤는데, 지금은 큰 고기가 고갈이 돼가지고, 자꾸 작은 고기로 지금 고기를 잡아온다, 이 말이죠. 작은 고기로 잡아온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피싱 다운이라는데, 저기 뭐, 그, 위키피디아 같은 데 가면 나오니까, 제가 찾아보는 게 있어요. 위키피디아에. 아까 찾아봤는데, 여긴가? 여기도 있고, 여기 있고, 그리고, 피싱 다운이라는 것이 뭐 위키피디아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까 그림도 제가 인용을 했죠. 영어로 된 문서인데, 한글로 된 문서가 있나? 뭐, 이런 그림인데, 이런, 한글로 된 문서가 있는지 모르겠다. 한번 볼까요? 있는가? 아직 우리나라 문서로는 이게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그걸 이제 설명한 게, 요 피싱 다운이라는 게 뭔가, 요걸 이제, 요 사이트에 또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자, 우리가 먹는 예죠. 우리가 뭐 이런 걸 먹을 것인가, 아니면 아주 작은 걸 먹을 것인가요. 어느 걸 먹는 게 낫다 이 말이죠. 큰 고기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작은 고기를 먹을 것인가, 갈아가지고 이런 거. 어느 게 먹는 게 낫냐 이 말이죠, 그죠? 자, 여기 요 설명이 나옵니다. 피싱 다운이라고 뭐냐면, 자, 서양 사람들은, 또 일본 사람들도 대체로 그래요. 큰 고기를 좋아합니다, 큰 고기를. 큰 고기를 자꾸 먹으니까, 이거는 숫자가 작아요. 금방 이거 장안이 고갈되죠, 큰 고기는, 그죠? 큰 고기가 안 잡히니까 많이 잡아가지고, 그 다음 작은 고기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또 요거 안 되니까, 이것도 더 많이 잡으니까, 더 작은 고기를 잡아먹게 된다, 이 말이죠. 자, 마지막에 있어야 아주 작은 고기, 서양 사람들은 이런 고기 안 먹습니다. 안 먹기 때문에 요거만 이제 남아있는다, 이 말이죠. 이제 우리가 사실 지금 추세가 지금 이렇게 자꾸 작은 고기를 잡아먹는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작은 고기를. 그래, 서양 사람들은 이런 거 잡으면 버려버려요. 안 먹죠. 옛날에 이것도 버렸는데, 지금 이제 잡을 것이고 이거 먹는데, 지금은 요 작은 고기도 먹는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노르웨이 들어가면 노르웨이 코는 안 먹습니다. 작은 고기라고. 노르웨이.
대구, 뭐, 큰 고기 이런 거 먹지. 연어. 고동은 안 먹습니다. 자, 우리나라 다 수출하잖아, 일본에. 작은 고기이기 때문에. 멸치 먹습니까? 노르웨이 사람들이. 안 먹습니다, 서양 사람들. 그죠? 물론 스페인이나 일본 먹긴 하지만은, 뭐, 먹는 대부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작은 고기를 먹는다, 이 말이죠. 멸치, 어린 고 새꼬시 먹고, 또, 풀치, 갈치 작은 거 먹잖아요. 외국에서는 다 버리는데, 풀치가 반찬에 올라옵니다, 풀치. 그다음 청어, 새끼 솔치를 해가지고 먹습니다. 그죠? 먹는데 말이죠. 그리고 노가리, 지금 안 잡혀서 못 먹고, 노가리 옛날 많이 먹었잖아요. 노가리. 또 고도리, 고동 새끼 먹고 하는데, 자, 그런 거 먹는 걸 제약식이 여기 있다고, 우리나라 사람. 그 잘못된 수산 상식에 따라가지고, 자, 서양에서는 먹지 않고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잘 먹고 있어요. 잘 먹고 있는데 그걸 버리라 한다고요. 욕을 먹는 것보다 욕을 먹는 게 생태계에 충격도 적게 주고 아까처럼 해양생태 영향 주고 지속 가능한 업에 가까워. 요거는 지속 가능합니다. 작은 걸 먹을수록. 큰 걸 먹을수록 지속하지 않은 업이 된다 이 말이죠. 요 큰 걸 먹을수록. 그래서 우리나라라는 그 업의 특수성, 업 문화가 다른 나라 선진국하고 어떻게 다른가, 일본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고 이게 우리나라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해요. 머리를 쓸 줄 몰라요. 그저 뺏기고 외국에서 하니까 제가 요거 우리나라 요 장고기 먹어야 된다니까 외국에서도 그런 주장 합니까? 물어봐요. 그 사대주의도 아니고 외국에서 하면 오케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스스로 생각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저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자 여기를 잡는 게 지속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이런 고기를 먹는데 뭐 큰 고기, 작은 고기 이런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아주 작아가지고 갈아가지고 먹는 기죠. 이걸 먹는 게 낫냐 이 말이죠. 자 작은 고기를 먹을수록 지속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생태계에 영향을 많이 준다 이 말이죠. 단 작은 고기라 이제 값이 너무 싸가지고 자 버리고 이러면 문제가 되지만은 자 우리나라는 작은 고기도 잘 먹잖아요. 잘 먹는데 그걸 자꾸 못 먹게 해가지고 큰 고기 먹겠다. 키아주 큰 고기 먹겠다. 그거는 뭐냐면 이가 들어가면 이 상태 돌아가가지고 지속하지 않은가 업으로 가겠다 이 말이죠. 요걸 어쩌저래 큰 고기 먹겠다 이 말은 자 작은 고기 잘 먹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죠? 여기 지속 가능한 업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피싱 다운이라고 했는데 자 설명을 드렸듯이 서양에서는 큰 고기를 먹고 우리는 작은 고기도 잘 먹고 큰 고기도 좋아하지. 우리도 큰 고기 좋아하죠. 큰 고기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는 골고루 먹는다고 해요. 골고루 큰 고기, 작은 고기 가리지 않고 특히 작은 고기를 다른 나라는 다 버리는 고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잘 먹고 있어요 반찬에. 근데 그걸 우리 무슨 재나치였냐. 자 이런 고기 안 잡으면 어찌 됩니까? 이런 고기 안 잡고 있으면은 새로 돌아옵니까? 아까 뭐 돌아온다고요? 어디 호스트대로? 물고기, 어린 물고기 놔두면 어찌 됩니까? 큰 가치로 돌아옵니까? 기본 상식도 안 되는 사람. 자, 어린 물고기 안 잡아도 90% 이상은 다른 포식자에 먹힙니다. 생각해보세요. 90% 이상 먹힙니다. 뭐 종마다 다르겠지만은 안 돌아와요. 어차피 다른 생물이 먹혀요. 그 먹히는 우리가 일부를 사람이 잡아먹는 걸 우리 업이라고 하는데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일부러 잡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단일 어종을 이제 생각했는데 이런 거는 단일 어종을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종을 큰 어종, 작은 어종도 같은 어종에서 어미를 잡아먹을 것인가, 새끼를 잡아먹을 것인가, 아니면 종을 뭐 참다랑어처럼 참치나 큰 걸 잡아먹을 것인가, 아니면 멸치나 청어처럼 작은 걸 잡아먹는 게 나은가. 자,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이제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관리라고 하는데 이런 걸 이제 고려해보자 이 말이죠. 생태계를 보고 우리가 고라니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관리인데 해양수산부나 국립수산과학원이나 20년 전부터 뭐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관리 해놓고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몰라요. 무슨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관리인가 뭔지. 자,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관리입니다. 자, 먹이 사슬을 생각해보죠. 먹이 사슬을. 자, 요 육상 생태죠. 요거 먹이 사슬, 먹이 뭐 사슬 또 먹이 요거 뭐 사슬 웹이라니까 사슬, 먹이 망, 먹이 거물이라고 하죠.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먹히고 이렇게 먹히고 이렇게 먹히는데 이렇게 먹히는데 이것도 뭐
이렇게 복잡하죠. 요거는 육상생태고, 자, 육상생태계에 이렇게 먹이가 있는데, 자, 이래서 우리가 일부를 우리가 사람이 식량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수확을 해가지고, 아니면 사냥을 해서 먹든지 하는데, 자, 똑같은 양을 먹는다면 요 밑에 있는 걸 먹는 게 낫겠습니까? 위에 있는 걸 먹는 게 낫겠습니까? 자, 요 콩을 먹는 게 낫겠어요. 같은 100g을 1kg를 먹으면 콩을 1kg 먹는 거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소를 1kg, 소고기 1kg 먹는 거하고 콩 1kg 먹는 거하고 어느 게 생태에 영향을 충격을 더 주겠습니까? 어느 게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자, 당연히 콩입니다. 아래에 있는 거, 그죠? 아래에 있는 거. 쇠고기는, 쇠고기 1kg 먹으려면 콩을 뭐 10배, 100kg, 1000kg 미게 사료를 줘야 돼요. 똑같은 육상이나 바다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현존의 생산량 해가지고 이런 거 뭐, 요거는 제가 뭐, 생각하고. 자, 생산량하고 또 현존량이라 있는데 그 차이는 제가 뭐, 대식부번은 수산하게 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때 설명을 하기로 하고, 오늘 하고, 이건 뭐죠. 그래서 이제 요게, 1차 생산량이거든요. 강합성 하는 거, 강합성. 식물들이 강합성을 해야 요걸 먹고, 요게 이제 모든 육상이나 바다나 먹이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식물이 강합성을 해가지고 물하고 이산화탄소죠. 그러니까 탄소, 그죠? 탄소하고 물을 결합시켜가지고 탄수화물을 만듭니다. 그게 모든 먹이, 우리 먹는 사람, 우리 먹는 식량이죠. 그게 근원이 되잖아요. 뭐, 쌀, 밀, 그죠? 뭐, 쇠고기, 닭고기, 우리 먹는, 우리 먹는 음식의 근원은 여기는 바다에서, 육상에서는 나무나 식물들이 생산한, 강수 생산한 1차 생산입니다. 그 1차 생산이라고 하죠. 그 단위를 뭐 글라그램 카로리 나타나는데, 이렇게 양이 나오고, 낮은데는, 여기 우리나라도 비교적 높은 편이죠. 녹색을 해서. 일대지방이 제일 높네요. 일대지방은, 그죠? 바다에서도 똑같습니다. 바다에서도. 이런데 주로 대륙붕 쪽에 제가 설명드렸죠. 대륙붕, 수증이 얕은 대륙붕에서 플랑크톤 생산이 다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쭉 일어나고. 그래서 2차 생산 뭐 이런 거 나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먹이 사슬이라 가지고 먹이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그런 거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중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아마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 아마 아시고 계실 거예요. 자, 먹이 피라미드, 여기 먹이 피라미드죠. 네. 아래 1차 생산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양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총무게는. 그래서 제2에 있는 사람은 좀 A인데, 줄어들어요. 나무는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걸 먹는 초식동물은 줄어들고, 그죠? 육식동물은 더 줄어들고, 또 그 위에 있는 건 또 더 줄어들고 이러는데, 이런 피라미드를 구조로 하는데, 근데 바다는 반대입니다. 역삼각형이 됩니다. 왜 역삼각형이 되냐? 근데 나머지 요 생산량은 에너지인데, 생산량은 똑같아요. 생산량은 아까 말하는데 에너지라거나, 요거는 똑같은 먹이 피라미드라는데, 현존량을 따지면은 바다에서는 거꾸로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다윈의 패러독스라고 하죠. 다윈의 패러독스. 왜냐면은 물고기가 굉장히 많은데, 산호초새에 가면은, 근데 거기 가서 조사를 해보면은 요 먹이가 되는 동물 플랑크톤이 거의 없어요. 동물 플랑크톤이 없는데, 굉장히 식물 플랑크톤 생산도 낮은데 별로 없는데 물고기가 바글바글 있거든요. 그걸 다윈의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다윈은 이번 영양결핍 상태 대양의 산호초가 수많은 북쪽의 이유를 공개한 산호초는 세계 우리의 3분의 1 고양이고, 물고기 살아는 거기에서 영양분도 별로 없고 바다에 사막이 있지 않은데 왜 이렇게 생산성이 높은가? 원래 다윈 엑스레이라고 하거든요. 다윈 엑스레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플러스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자, 이것 때문입니다. 자, 1차 생산을 담당하는 식물이죠. 자, 육상에서는 요건 큰 나무들이 담당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무. 자, 나무 생활사는 충분히 적어도 1년은 됩니다. 그죠? 나무나 풀 이런 거, 초원에, 그죠? 풀, 또 쌀, 밀 이런 거, 그런 식물들이 그건 우리 눈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생활사가 적어도 1년은 됩니다. 그죠? 물론 이모작 하는 데도 있지만은 대부분 1년 단위 또 몇 년, 수십 년 되겠죠. 생활사. 굉장히 느리지만은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요 1차 생산을 담당 바다는 아직 반대입니다. 요 뭐냐면 플랑크톤은 현미경으로 봐야 볼 수 있어요. 현미경으로 봐야 볼 수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이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생활 그 일생이 뭐 하루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뭐 몇 주 안 됩니다. 일주일 만에 2배, 3배 증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하루도 안 될 수 있고, 몇 주도 안 될 수 있어요. 몇 주 정도. 동물병은 몇 주 정도. 이 뭐라 뭐냐면은, 빨리 돌린다, 이 말이죠. 빨리 돌린다, 이 말이죠. 순환이 빠르다, 이 말이죠. 저는, 요거는 좀 빵을 찍어내는데, 1년에 빵 기계에 좀 빵을 한 바퀴 안 찍어내는데, 요거는 빵을, 크기는 작지만은, 뭐 하루에 한 번씩 빵을 찍어내는 거예요. 한 개씩. 작은 빵을 하루에 한 개씩. 1년에 360개를 빵을 크기는 작지만은 빨리빨리 돌려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양 자체는 작지만은 요 양을 여러 번 빨리빨리 생산을 한다 이 말이에요. 빨리빨리. 그래서 바이오매스 현종량 자체는 작지만은 생산량은 훨씬 많다 이 말이죠. 육상용보다. 네? 생활사가 짧기 때문에 수명이 짧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회전율이 빠르다는 것이 회전율. 영어로는 이제 턴오버 레이트라고 하는데 빨리 돌려내는 거죠. 빨리. 그래서 오늘 이제 뭐 큰 바퀴인데 큰 바퀴로 천천히 이제 구르는 게 아주 덩치 큰 기구죠. 요거는 작은 바퀴지만은 바퀴를 빨리 돌려가지고 싹둑 빨리 가지고 가는 기구. 그래서 그런 데 비유라. 요거는 이제 바퀴는 작은데 빨리 돌리고, 이거는 바퀴는 크지만 천천히 돌리고, 그죠? 예, 그런 데 약간 그래서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아까 먹이 육상에서도 똑같은 양을 먹는다면은, 자, 위에 있는 거 100kg 먹는 것보다는 아래에 있는 100kg 먹는 게 낫습니다. 그죠? 그게 생태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도 위에 곧 상어나 맥커리나 삼치 정도 되겠네요. 고등어도 있지만 이런 거 먹는 것보다는 아래에 있는 게 먹는 게 낫다 이 말이죠. 청어나 멸치 같은 거. 여기는 더 작은 거, 크릴 같은 거, 각각류 요런 거 먹으면 훨씬 더 낫다 이 말이죠. 요거보다 더 작은 거 플랑크톤 먹으면 더 낫죠. 근데 마셔도 누가 먹습니까 플랑크톤 이거? 뭐 인류에 뭐 식량 해가지고 뭐 개발을 해보려는데 마셔주니까 안 먹잖아요. 요거는 좀 크릴 안 먹잖아요. 또 크릴도 뭐 우리가 저 남극이 크릴 천지라고 하는데 맛이 없어가지고 뭐 사료라 술로 가는데 그 양 자체는 무지무지하게 많죠. 자, 같은 양이랑 아래에 있는 걸 먹는 게 낫습니다. 근데 그걸 안 되니까, 자, 같은 물고기만 본다면은 큰 것보다는 작은 걸 먹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작은 거. 같은 무게를 마신다. 요거 100kg 먹는 것보다는 요거 100kg 먹는 게 낫고, 요거 100kg보다는 요거 작은 거 100kg 먹는 게 같은 양이라면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지속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생체랑 크기 스펙트럼이라는 뭐냐면은, 아까 그 먹고 먹히는 관계가 여기 크기가 작은 놈이거든. 제일 작은 게 이제 식물 플랑크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큰 게 동물 플랑크톤, 그 다음에 멸치 같은 거죠. 엘투이 같은 거 조금 작은 물고기, 그 다음에 삼치 새끼다가 삼치 이제 참치 그죠. 큰 물고기. 근데 이런 크기로 종과하고 관계없이 크기로도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에너지는 작은 데서 큰 데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로, 그죠? 그리고 요거는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개체수는 많은데 크기는 작고, 올라가면은 개체수는 작은데 크기는 큽니다. 그래서 이때 이걸 어느 걸 우리가 먹는 게 나으냐? 자, 작은 걸 먹을수록 같은 양이라면 작은 걸 먹을수록 지속 가능하다 이 말이죠. 지속 가능하고 또 값도 싸고, 훨씬 낫다 이 말이죠. 자, 또 저 뉴스 나왔죠. 저 기후재앙 말하면 소고기 먹지 말라. 한 5년 전에 나온 기사인데 이거 한번 읽어봤을 거예요. 자, 다음 뭐 지구온난화주가 가장 효과적인 거 1번 퇴근할 때 사무실 전원을 끈다. 출퇴근 승용차를 경차로 바꾼다. 집안의 수도꼭지 및 샤워기는 칠순으로 바꾼다. 소고기를 먹지 않고 콩으로 단백질 섭취한다.
제일 큰 거 4번이겠습니다. 쇠고기 대신 콩을 먹으면 100%는 안 되더라도 먹을수록 탄소 그 들어가는 비료, 기름값, 운반비, 사료값 모든 게 전락된다 이 말이죠. 콩을 먹으라 이 말이죠. 먹이 사슬 아래에 있는 콩을 먹으라 이 말이죠. 소고기 대신에. 그래서 온실 가스 한 107년 먹고요. 그래서 소고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양고기, 뭐 치즈도 높고. 근데 내려갈수록 밀, 식물 가까운 거, 닭만 해도 많이 줄어들었죠. 그죠? 닭은 쌀, 두부, 땅콩, 밀. 거의 탄수화물입니다. 요걸 우리가 많이 먹을수록 아래에 있는 거, 먹이사슬 아래에 있는 식물을 먹을수록 온실가스 배출을 거잖아요. 지속 가능하다 이 말이죠. 기후변화에도 대응하는 거. 또 그림이 없어졌나? 그럼 뭐, 아까, 저 바다도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자, 바다에도 당연히 밑에 있는 거 먹을수록 온실가스가 배출이 저절합니다. 요거는 잡으러 가는데, 운반하고 하는데, 사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는, 이런 거는 뭐 정치만으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정치만으로 잡기 힘들잖아요. 트롤순간 잡아야 돼. 이거는 그냥 옛날 그, 무엇이 죽방님 이런 걸로 멸치 잡을 수 있으니까. 그죠? 또 정치만은 또, 고기 할 때는 끄집을 갈 때는 좀 덜, 그래도 거의 탄소 배출을 안 합니다. 그래서, 멸치 같은 거, 이런 게 다 탄소 배출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과 반대로, 자, 보통 사람들이 이제 맛이 없어 안 먹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맛이 없으니까 이제 큰 고기를 선호하는데, 만약에 입맛이 바뀌어가지고, 자, 작은 놈도 작은 물고기 갖고, 샤꼬신 이런 거, 노가리 이런 거, 노가리 먹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전 세계 명태 자체를 우리나라밖에 안 먹는데, 어쩌니까 명태 외국에는 갈아가지고 그냥 뭐 필렛 필렛이라 하죠. 강호시켜가지고 수림이랍니까 일본에 그래 먹는데, 또 우리나라는 그거 잘 먹고 있잖아요. 작은 고기, 샤꼬신 이런 거 먹는데, 그게 자 우리가 상식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일부러 읽어보시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 작은 거 잘 먹고 있어요. 그걸 더 건장을 해야죠. 작은 물고기를 작은 걸 건장을 해야 되는데, 그저 뭐 아무 생각도 안 해보고 돌아온다. 뭐이 돌아와요? 99%는 어민이 안 잡으면 작은 새끼 고기 있죠. 적어도 90% 이상은 다른 생물 먹이를 먹힙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자, 작은 고기 안 잡고 놔두면 어차피 먹이를 먹혀요. 이거 99% 다 먹힙니다. 이거 다 먹혀. 아까 우리 뭐라 했죠? 요 안 먹고 놔두면은 다 먹혀요. 이쪽으로 먹이로 다 99% 다 먹힙니다. 자, 바다의 모든 생물은 다른 생물이 먹히게 돼 있어요. 안 먹히면 이제 문제가 되죠. 안 먹히고 버리고 하니까. 저 사체가 또 이번에 일본에서도 정어리 안 먹히고 그냥 얼어 죽으니까 쓰레기가 돼버리잖아요. 그거 치운다고 돈이 뭐 몇십억 들어가잖아요. 치우는데 악취를 진동하고. 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안 먹히면 어찌 되냐? 그죠? 음식물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정어리 무슨 영종사수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다 어민들이 버린 겁니다. 구제를 했기 때문에. 작은 고기 금지체장에 버리게 했죠. 혼액 금지에 버리게 했죠. 그런 엉뚱한 짓을 하죠. 양수산부에서 버리고 그래가지고 바다 오염만 시키고. 참치 국제 협상을 잘못해가지고 또 다 버리고 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버려졌는지 제가 보니까 한 두 개 합쳐가지고 15만 톤 이상 버렸을 겁니다. 15만 톤 이상 저거리 그리 많았는데 어제 보고된 게 그것밖에 안 됐다면 나머지 다 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버렸다 이 말이죠. 버리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안 버리면은 어차피 다른 생물에 먹히가 가지고 돌고 도는 다른 생물 먹히는 게, 우리가 사람의 규제 먹을 때는 먹히는 게 불상태라 하지만은 생태계는 그런 게 아니고 동물의 세계, 자연은 그런 게 아니고 먹고 먹히는 관계입니다. 다 먹힙니다. 먹히는데
이 중에 일부를 사람이 잡아먹는 걸 우리 어업이라거든요. 요 일부를 잡아먹는데, 그럼 이왕 같은 양을 잡아먹는다면 요 위에 있는 것보다는, 큰 것보다는 작은 걸 잡아먹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작은 걸. 그래서 큰 참치나 참다랑 한 마리 잡아먹는 것보다는, 자, 멸치, 아니면 새꼬시, 새끼구이죠. 고등 새끼, 그죠? 그런 거 먹죠. 자, 요 참다랑 양식한다고 또, 아이고, 뭐, 한시에서 말이 안 나오는데, 참다를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거는 국제해상을 잘못하고 바다에 버리게 하고, 잡은 고기를 가면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다 버리고 있어요, 우리 바다에. 해양수산부에서 얼마나 개판으로 정책을 폈으면, 그 아까운 참치를 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합니까? 한쪽에는 또 참치 양식한다고, 가두리 양식한다고. 자, 요 참다랑 한 마리 조그만 거 키우려면 고동을 얼마나 먹어 치우겠습니까? 참치 살 1kg 만들려면 제가 보기에는 새끼 고등은, 자 300kg짜리 참다랑 만들려면은 그걸 썼을 겁니다. 계산은. 좀 여기 계수에 있었어요. 1번 300kg짜리 참치 한 마리를 먹는 것과 요 키우려면, 자 40g짜리 만 마리 먹는 어느 것이 해양생태 큰 충격을 줄까? 그죠? 여기 설명을 했습니다. 또 페이스북을 안 쓰시는 분이 그 설학투데이라는 데서 제 글을 또 요약을 잘 해놨더라고요. 이거 제가 한번 보시니까. 설학투데이. 여기에 제가 쓴 기사를 여기 글로 제가 한 걸 또 정리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뉴스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까 참치하고 그런 거 이해가 될 겁니다. 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걸 보고, 요걸 또 안 되면 아까 제가 파워포인트로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하면 되고, 우리나라 그래서 모든 게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생각을 안 해보고 거제 고기 하는 거 그러고, 그 초등학생으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텐데, 그죠?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동영상하고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너무 기괴한 게 아니라 이만치 마저 시작해 보도록 해요.